자, 윤석열이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최재형이가 7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김동연이라는 자는 뭐를 했다고 자신의 이 드라마틱한 경력을 바탕으로 좌우를 넘나들면서 대선 후보인 양 시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재명, 안철수, 이낙연, 정세균 이런 자들도 지금 대선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권의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는 솔직히 말하면 대권 가면 안 되죠. 그가 깜빵에 갔던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깜빵에 갔던 사람이 대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홍석현 따까리로 국회의원이나 하면 그게 적임이죠. 그리고 정세균과 이낙연은 본인이 대선 갈 그런 감이나 되는가? 지금 문 정권을 객관적으로 싫어하는 국민이 너희들 계산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65, 좋아하는 사람이 한 3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80이 될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될 건데 문 밑에서 총리하면서 따까리 노릇하고 그 밑에서 딸랑거리며 당대표나 국회의장 했던 자들이 이 대선에 간다라는 게 그게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냐. 문 정권의 실패에 정세균과 이낙연은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요. 문하고는 싸우지만은 그 이재명이 밖으로 내뿜는 이 포퓰리즘. 자, 우리는 당당하게 서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포 15조 어디에 봐도 돈을 나눠주겠다, 뭘 해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바로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재명의 지금 주장이나 내용을 바라보면 뭘 줄게 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위해서 패거리를 가지고 뭔가 싸우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평소에 좌파의 행각과 이재명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차별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재명은 한국의 386 이후에 잘못된 저 삼류 좌파와 차별하는 신좌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재명 어디에 신좌파의 모습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측으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지금 윤석열이 대권 가겠다고 하고 문과 맞서면서 공정의 상징이고 그야말로 문과 싸웠다라는 그 자체가 보수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둘러싸고 싸운 거 말고 윤석열이 그 이후에 대선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3월달 이후에 보인 행보, 사실은 이 검찰총장을 할 때도 조국과 싸운 이후부터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을 아주 고구마 행보를 했지요.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고 또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면서 또 그 직전에 검수완박 때문에 싸우면서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지금 4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 윤이 보이고 있는 이 정치하는 태도는 국민 앞에서 지극히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며 또 한편으로 애매모호한 문을 의식하고 또 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좌우에 줄타기 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는 부분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견해에 대해서 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문 정권에 대한 당연히 반문 야권 후보라면 자기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9일 날도 윤이 견을 말하지 않고 문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솔직히 대선 후보로서 완주도 불가능하거니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최재형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이 다 전하고 보수 언론이 띄우고 있는 거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보수 언론이 윤에서 최재형으로 이동하면서 최재형을 띄워서 만들어 보려는 것인지 윤을 견제 자극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끌어가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최재형이 이미 개헌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이 개헌 앞잡이로 쓰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지극히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최재형은 이걸 본인이 지금 이제 감사원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라도 최재형을 사칭하는지 아니면 대변하는지 모르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임기 2년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 2024년 총선에 맞춰서 그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따까리입니까? 그런 대통령은 굳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는 이 덤으로 대통령 인생이 생겼으니까 내가 덤으로 조금만 하면 나머지는 너가 다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것 같은 개헌파에 얹혀있는 2년짜리 대통령을 할 거라면 그 2년짜리 대통령 최재형이 문을 심판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지금 문이 어지른 내용들을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대통령 되자마자 개헌 관리하게 될 거고 그거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개헌 그냥 따까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오세훈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내 오세훈이 저리할 줄 알았지만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더러운 속성 때문에 오세훈이가 되고 난 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고 저도 반대 안 했어요. 그럼에도 오세훈을 나무라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게 정말 이 나라 국민의 더러운 정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하면서 열광하는 그것도 이 나라 국민의 더러운 속성이에요. 어제 아마 한 명이 탈당한다고 보내왔어요. 입당할 때는 언제고 탈당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재형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도 하고 있는 행태가 윤만큼 이상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전혀 바뀌지 못한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바꾼 홍준표 뭐 하려고 또 나옵니까? 그리고 오세훈이 원희룡이가 대선을 가요? 웃기지 말아세요. 그냥 박혀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은 권력에 붙어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한때는 권력의 앞잡이 노릇으로서 충실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보수의 개혁 마인양 튀어나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막론하고 솔직히 엉망진창인 것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칼라라도 명확했는데 이제 개헌이라는 문제 뭐 여야 협치 연정 담합이라는 문제까지 뒤섞여 가지고 이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선 주자라고 뽑아야 되고 그걸 비판하면요 기분 나빠하면서 탈당을 하든지 저한테 욕을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봅니까? 오늘 보면 윤석열, 이낙연이 친여 유튜버를 뭐 열린 공감TV, 대깨문TV죠. 법적 대응한다니까 조선일보가 카드라 파일과 정치 유튜버 소문타며 대선판 흔들어 나쁜 줄 알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탐하는 원리라고 조선일보 일면에 시사 촌철살인면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선일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유튜버와 조선일보가 뭐가 다릅니까? 조중동이 어떨 때는 유튜버보다도 더 못한 행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들 내부에 꼼수가 있어요. 정치판에 줄 섭니다. 벌써 다 각 짜놨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개헌으로도 설 유도합니다. 벌써 각 다 짜놨잖아요. 그러놓고 국민한테 시침이 뚝 되고요. 특정 후보를 주물렀다가 또 썩 말 안 들으면 끌어내놨다가 새로운 걸 띄우고 또 개헌 뭐 이런 쪽으로 썩 칼럼이니 논설이니 쓰고 이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들이 끼치는 해악은요 유튜버보다 덜한 줄 압니까? 더 하지요. 유튜버보다 아직은 너네들이 권력이 더 세니까 너네들이 더 해악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하는 이 황장수나 행명21 같은 데는 이들이 담합해서 아예 보도해서 숨겨버리죠. 뭐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나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런 대선 상황에서 다수의 정치 지식 정보를
언론에서 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석해놓은 좌파언론, 우파언론을 놓고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나온 것도 소용없고 연고대 나온 것도 소용없고 또 대학 박사를 한 것도 소용없고 대기업의 오너를 한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리 된 줄 압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스스로 독립적 사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들은 회사의 사장일 때, 대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칠 때 혁신적 사고를 하라고 제자들이나 직원들한테 다그치 쓸 것인데 어느 순간에 지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의 한마디로 정치 사기꾼들이 저 문가리 같은 정치 사기꾼 보스가 정치판을 그야말로 이철이 같은 정치의 일종의 브로커를 앞에 세우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김무성이 이준석이 다 마찬가지라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세대 교체라고 이준석이한테 박수치고 코인에서 돈을 선거 4번 나갈 만큼 억수로 벌었대도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이쯤 되면요,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오고 그 결과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독일 국민들이요, 굉장히 똑똑했죠. 세계에서 신학, 철학에서 가장 뛰어났고 과학에서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독일이 1930년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1차 대전의 광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히틀러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마지막에 벙커에서 했던 말, 내가 언제 내 혼자 결정했냐. 이 나라 독일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히틀러의 인종청소에도 다 묵인하고 동조해줬고 유대인에게 같이 돌도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되고 자기 부하들에게 전 독일을 불지르고 파괴하라고 했죠. 물론 그 지시는 이행이 안 됐지만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각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댓글 다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놈은요, 한강으로 가세요. We are